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20강 마지막 강이죠. 오늘은 이제까지 배웠던 강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이제까지 그 기본적인 그 그래픽과 관련된 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또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래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픽을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픽셀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이 그 그래픽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 픽셀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들, 이 픽셀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픽셀, 우리 화면에서 이 그래픽 이미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점점 확대해 나가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꽃이라고 느꼈던 이 이미지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개의 이런 구체적인 이 점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점들이 바로 픽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종의 그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픽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대부분 이 픽셀로 이루어진 소위 이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픽셀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미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근 이용하시는 여러 가지 그 기기들, 디지털 카메라나 뭐 프린터나 이런 데서도 이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말하는 이 화소수라고 할 때 이 화소라는 것이 사실은 픽셀을 풀어놓은 그런 개념이죠. 프린터에 있어서도 dot per inch, 인치당 이 인쇄를 할 수 있는 점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픽셀로 이루어진 그런 그 이 점들을 이제 인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픽을 이용을 할 때 특히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들은 여러 개의 점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이 점들이 그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라는 것이 이 아날로그 상태에서 있는 이 정보를 분절을 해서 구분을 해서 즉 이미지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점으로 구분을 해서 그 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색상을 우리가 할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 하나당 그 점에 해당하는 색상의 그 설정된 그 숫자, 그 수치를 그 점에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모아놓아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이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픽셀, 비트맵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래픽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 컬러의 개념이죠. 이 이미지에 있어서 색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미지는 다양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죠. 즉 여러 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색상 모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색상 모델. 우리가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제 2차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작업을 해봤죠. 이 포토샵에서 이용하고 있는 색상 표현 방법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쇄할 때의 색상 표현 방법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색상 표현 방법이 왜 다르냐? 이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빛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물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이 색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기본 색상 또 채도, 명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이 색상 선택하는 대화 상자를 열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대화 상자를 열어봤더니 이 대화 상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색상 정보, 이 색상의 띠가 있었죠. 그리고 이 왼쪽 그 상자에서 보면은 이 채도 그리고 이 명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색상, 채도, 명도를 기준으로 이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 어떤 특정한 색상이 선택이 되었을 때 보면은 그 빛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RGB 모델에서는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물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CMYK 모델에서는 이 색상이 어떻게 그 색상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상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이 색상 모델을 꼭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색상 작업을 하다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인쇄를 할 때, 이 인쇄를 하기 전에 작업을 할 때는 이 빛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이 RGB, Red, Green, Blue의 약자죠. 이 RGB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컴퓨터 모니터라는 것이 이 빛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구현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인 RGB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쇄를 할 때는 이것이 인쇄에 있어서 제대로 표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CMYK 모델, 시안, 머젠타 또는 사이안이라고 하죠. 사이안, 머젠타, 옐로우, 블랙 약자죠. 그 인쇄에 이용되는 물감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변환을 시켜보고 이 색상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색상 모델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그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2차원 방식의 프로그램, 3차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었고, 또 2차원 방식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비트맵 방식으로 이 이미지들을 표현해서 관리하는 또는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2차원 비트맵 프로그램, 또 벡터 형식으로 이 도형적으로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서 또는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하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3차원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 도형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모델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아마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차원 비트맵 프로그램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는 2차원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정을 한다. 또는 어떤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내가 이용을 한다. 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합성을 시켜서 어떤 포스터를 만든다. 내가 어떤 최종 결과물을 만든다.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기에 뭐 글씨를 입히고 이제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차원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2차원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 우리가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내가 처음부터 그리고 싶다. 또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창작 활동에 있어서 좀 그 작업을 좀 쉽게 해주고 또 그 이미지 표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를 벡터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그 선에 있어서의 수정이라든지 또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들이 그 각각의 개체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개체별로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도 이 개체별로 그 외곽선의 그 모양이나 그 도형 같은 것을 아주 손쉽게 그 굴곡점을 찍어서 아주 손쉽게 그 수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도형들이나 그런 다른 이미지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벡터 작업을 하면서 기존 비트맵 이미지를 또 같이 불러와서 같이 혼합시켜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벡터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가 비트맵 방식에서 볼 수 있는 그 픽셀들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지그재그 현상이 안 나타난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벡터 방식의 단점은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그야말로 픽셀 하나하나마다 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색상의 변화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이 벡터 프로그램에서 불러왔을 때 그 비트맵 이미지는 그 지그재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맵 그 이미지가 벡터 이미지에 포함이 돼서 작업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그 비트맵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는 벡터 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그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보통은 이미지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비트맵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환을 할 때 그 비트맵 이미지의 어떤 그 해상도, 그 픽셀의 수를 일단 정해줘야만 이 비트맵에서 이용 가능하니까 일정한 픽셀 수로 그 한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 그 비트맵의 그 여러 가지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원 방식 프로그램은 우리가 3차원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모델링을 해서 그 환경이나 그 모델 여러 가지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그 애니메이션을 시켜서 최종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이 된 그런 영화나 그런 그 동영상 화면으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3차원 작업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그 상업적인 영화 작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원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 이 2차원 벡터 방식 프로그램, 이 3차원 방식 프로그램,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몇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같이 작업을 했던 이 포토샵 프로그램, 2차원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픽셀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 작업을 할 때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도구도 제공이 되고 또 다양한 메뉴도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특히 그 일부분에 특수 그런 효과를 입히는 뭐 필터라든지 또는 그 이미지가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을 때 그 각 레이어마다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레이어 창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이 다양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트맵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면은요,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그 벡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이 각각의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확대를 할 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그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 그려질 때 이미지들이 개별적인 개체들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 확대한 부분에 그 어떤 그 지그재그 현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그 볼 수 있는 이 그 다양한 메뉴를 보면은 여기서 이 그 각각의 그런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 상자, 포토샵과 비슷하게 제공이 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그 창으로 제공이 되고 또 이 벡터 이 프로그램도 역시 그 다양한 레이어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필터 그를 적용을 시켜서 특수 효과를 입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3차원 방식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봤죠. 이 3차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떤 한 물체 또는 어떤 그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면, 측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그 주감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그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대상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 배경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뷰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다양한 물체를 생성을 하는 도구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이 물체를 변형하는 것도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이 물체를 그 변형을 시켜서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물체의 위치나 뭐 크기 뭐 또는 환경 이런 것들 또 이 물체를 찍는 이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이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킨 것을 우리가 이 렌더링 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즉 이것을 2차원 평면에서 이 빛이나 물체의 위치나 환경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마치 실제로는 우리가 그 납작한 그 2차원 평면에서 그 어떤 그 동영상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치 3차원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 이 렌더링을 해주죠. 이 각각의 장면을 그려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종합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 된 동영상이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그래픽 그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그래픽 파일의 종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본 그래픽 파일의 종류는 이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얘기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그래픽 파일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주 특수 작업, 2차원 벡터나 3차원 방식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프로그램 구해서 그 프로그램이 이해하는 방식의 그 벡터나 이 3차원 그 파일들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2차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도 존재하고 또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다양한 파일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 JPG, 또 GIF, GIF 이런 파일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봤고요. 이것 이외에도 옛날부터 사용되던 PCX라든지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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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GA, 타가, BMP, 그리고 이제 그 포토샵 형식인 PSD, 그리고 이제 인쇄용 형식인 EPS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각각의 파일들을 우리가 화면에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같은 이미지들 똑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이미지인데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한 2차원 방식의 그 비트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들을 다 인식을 하고 다 분석을 하고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했던 것이 이 각각의 파일들이 사실은 크기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들이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파일의 종류로 우리가 이제 JPG, JPEG 파일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의 크기를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JPG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 다른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그 파일의 용량이 적다라는 것을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들을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같은 부분을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JPG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 파일의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리고 그 질적 우수성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에 그 특수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종합을 했었는데요. 이 특수한 기능들, 2차원, 3차원 이러한 그 프로그램에서의 다양한 특수한 기능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 영화나 그런 어떤 그 기존 그 영상물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화면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수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합성하고 보정 그리고 이 색상 보정을 하고 이 필터를 추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각각의 화면을 보시면 이 합성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제 서로 추가를 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보정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명도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이 있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뭐 지우고 또 그 명도나 이 빛의 그런 그 세기를 변화를 시켜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또 색상 보정을 통해서도 그 이미지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 초록색을 추가를 한다든지 좀 더 붉은색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이미지에 그 필터를 적용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이런 그 기능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다음으로 그 3차원 그래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히 그 궁극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이 3차원 그런 어떤 그래픽을 만들어내고 그 3차원 그 물체가 그 움직이고 이동하고 뭐 또는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궁극적으로는 이 그 최종적인 동영상 화면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어떤 그 그래픽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됩니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각각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그 영상물에 있어서 이러한 이 그래픽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뭐 영화, 텔레비전, 뭐 일반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인터넷
이러한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 이 그래픽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었는지를 역사도 살펴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보시면 영화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아주 다양한 예제를 봤습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그 영화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 가끔 이용이 되고 또 특히 그 가상 스튜디오라는 그런 중국에서 것을 이용해서 이 그래픽이 활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뭐 멀티미디어에서는 뭐 당연히 이 컴퓨터 그래픽이 뭐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이 그래픽을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하고도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봤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컴퓨터 그래픽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약간의 그런 제작 방법 또는 어떠한 파일들이 주로 이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이 그래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글쎄 그 내용이 그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정말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정말 모든 작업에 있어서 이용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현실로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상현실적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어디 가지 않아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뭐 정말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운전을 하지 않고서도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방법을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또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표현한 영화들이 또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정말 이 컴퓨터 가상현실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인물들과 여러 가지 상호 어떤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이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는 인간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소위 재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주죠. 근데 그 재배되는 인간들이 사실은 어떤 가상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 컴퓨터가 지배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그런 세계를 그려주고 있고 또 그런 세계에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 진정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좀 우리 인간들이 참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래픽들이 점점 더 사실적이 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글쎄요. 미래 세계에 있어서의 그래픽. 우리가 이 그래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래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훨씬 더 효과 있게 제시를 하도록 해주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관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 우리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해주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20강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그래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이고 많은 것을 또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 그래픽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